네, 오늘 ETF는요, 헬스케어 ETF입니다. 제약바이오 주가 상승이라는 부제를 같이 달았네요. 네, 헬스케어 ETF, 또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상당히 좋은 가운데 또 이렇게 가져와 주셨는데 어떤 이유로 선정하셨을까요? 최근에 이제 SNS 혹시 하시나요? 네, SNS에 굉장히 밈처럼 돌아다니는 짤이 있더라고요. 네. 2023년 국장 주식 알고리즘이라고 해가지고 또 시청자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에코프로를 샀는가? 네. 에코프로를 어제라도 샀는가? 오늘이라도 살 것인가? 내일이라도 살 것인가? 에코프로 있으신 분 이게 지금 굉장히 밈처럼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굉장히 지칠 줄 모르고 상승했던 2차 전지 섹터였던 것만큼 시장에서는 지금 제2의 2차 전지 찾기에 굉장히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제2의 2차 전지가 될 섹터가 뭐 반도체라고도 거론이 되고 있고 또 헬스케어, 신재생 에너지 여러 가지 테마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그래도 최근에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헬스케어 ETF 파헤치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헬스케어 ETF 궁금해지는데요. 헬스케어 산업이 요즘 어떤가요? 헬스케어 오늘도 약간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약간의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헬스케어 업종은 작년에 금리 인상이랑 실적 부진의 압박에 시달리면서 주가가 굉장히 약세를 보였지만 올 초까지 약세가 이어지다가 최근에는 굉장히 견조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시장의 헬스케어 종목들을 묶어둔 TRX 이제 헬스케어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올 초에 이 지수가 2,600선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을 기준으로 보니까 2,972선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이오 관련주들은 4월에 나스닥 바이오 지수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 나스닥 지수보다 이미 3%포인트 초과했다라고 이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국내뿐 아니라 미국도 오르고 있는지는 몰랐는데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그럼 최근에 좀 왜 오르고 있을까요? 세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주가가 상승한 첫 번째 이유는 이제는 2차 전지로 워낙 많이 몰려있던 수급이 순환매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업종이 굉장히 단기간에 크게 급등을 했던 것만큼 이제는 많이 오른 2차 전지가 아니라 조금은 저렴한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이제 제약바이오가 약간의 눈을 돌리면서 업종으로 옮겨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나 비트코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인상과 관련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었는데요. 그동안에는 워낙에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특히나 투자가 중요한 테마인 만큼 유동성 축소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이제는 제약바이오가 이를 기점으로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동결이 되고 나면 이를 기점으로 주가의 턴어라운드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작용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 호재로는 지난 2, 3년 동안 너무 많이 소외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와서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겠다라는 게 마지막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헬스케어 섹터들이 최근에 오르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를 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 섹터들 좋은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뭐 임상 실패라든지 제약바이오 종목들 잘못 투자하면 정말 한순간에 하한가를 맞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ETF의 장점으로 가장 첫 시간에 꼽아드렸던 게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오늘은 헬스케어 ETF 가운데 어떤 것들을 알려주실 건가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는 타이거로 한 종목을 가져왔었는데요. 오늘은 세 가지를 함께 비교하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세 가지 상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덱스 헬스케어, 두 번째로는 타이거 헬스케어, 마지막으로는 타이거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 이렇게 세 종목을 각각 비교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연희님한테 배워가지고 앞에 뭐가 붙었는지 보면 어떤 자산운용사의 상품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럼 코덱스 헬스케어, 삼성 자산운용의 상품인 것 같은데 이거부터 설명해 주세요. 네, 코덱스 헬스케어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 자산운용의 상품이고요. 역시나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가격은 오늘을 기준으로 한 12,900원대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총 같은 경우에는 한 320억 원 정도 수준이고요. 뒤에서 설명할 타이거 헬스케어보다는 시총이 좀 작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덱스 헬스케어는 상장일이 2017년 3월에 상장을 했는데요. 상장한 지 지금 한 6년 정도 된 상품이
수준이고요. 총 보수는 0.09%로 이 보수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000만 원을 투자하면 9,000원이 수수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익률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수익률이 최근에 많이 올라주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1개월 수익률 11% 넘어가는 수준이고요. 3개월 수익률도 한 8% 넘게 오르고 있고요. 6개월 수익률 16.44%로 가장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익률까지 괜찮은 그런 상품을 소개를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럼 코덱스 헬스케어 구성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네, 헬스케어를 구성하고 있는 이 ETF 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은 총 이제 84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84개 종목을 다 볼 수는 없고 이제 그 중에서 톱 10 종목들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가장 비중이 높은 종목을 살펴보면 1위가 셀트리온이고요. 20%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14%가량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8.85%, 유한양행 3.85%, 이 밖에도 뭐 한미약품, 알테오젠, SK바이오팜, 바이오사이언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지금 톱 10 종목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종목들은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 네. 이 구성 종목들 가운데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을 같이 알려주세요. 네,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되게 많은데요. 일단 셀트리온 삼형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3사 합병과 관련한 이야기 이슈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3사가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최근에 주가 상승을 좀 견인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증권에서 추정한 예상치로는 올해 이제 기존의 셀트리온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램시마 IV 그리고 트룩시마가 굉장히 견조한 매출액을 보여주면서 좀 실적의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오늘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 결과가 발표됐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또 안정성이 확인됐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북미 신제품들이 매출을 견인할 것이다라고 이제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6%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같은 기간 30%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증권가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주가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쵸, 코로나19 이후에. 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은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이다라고 증권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셀트리온 주가가 오늘은 약간 1%가량 하락하고 있지만 어쨌든 17만 원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당시에 셀트리온 주가가 37만 원의 고점을 찍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 당시 최고가의 지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셀트리온에 대한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어쨌든 셀트리온은 바이오 대장주로 꼽히고 그쵸? 있는 만큼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가 강세를 보여준다면 이것이 결국에는 바이오 업계 전반의 투자 심리를 끌어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보면 뭐 바이오들의 흐름들을 어느 정도는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는 알테오젠인데요. 알테오젠도 정말 많이 상승을 했었죠. 사실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시기는 제약바이오 입장에서는 투자 빙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알테오젠은 그 와중에도 기술 수출이랑 기술료를 받은 바이오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테오젠 이미 4월에만 30%가량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지난 3월에 공시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어떤 공시였냐면은 알테오젠이 2020년에 마일드스톤에게 기술 수출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임상 3상에 진입을 하면서 171억 원 그 기술료 달라라고 이렇게 대금을 청구했다라는 공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보통 대금을 청구하면 1개월 이내에 그 대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입장에서는 현금성 자산이 늘어났다라는 데 굉장히 또 중요한 호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미약품을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한미약품 오늘은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한미약품 최근에 증권사에게서 호평이 나오는 리포트도 굉장히 많이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키움증권에서는 한미약품의 1분기 매출액이 3,596억 원, 영업이익은 525억 원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한미약품의 주요 제품 중에 로수
로수젯이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네. 이 로수젯이라는 제품이 1분기 매출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미약품에 대한 목표 주가도 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키움증권은 한미약품 37만 원대로 목표 주가를 설정을 했고요. DB금융투자는 기존에 34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4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한 상황이고요. 또 메리츠증권도 역시 35만 원에서 39만 원까지 한미약품의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같이 상품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이 ETF 자체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코덱스 헬스케어 ETF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타이거 헬스케어 알려주세요. 네, 타이거 헬스케어도 사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삼성자산운용의 상품과 그렇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일단 타이거 헬스케어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상품으로 가격대는 삼성자산운용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29,000원대인데요. 그 이유는 시총이랑 거래량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시총은 1,637억 원 수준이고요. 이 상품은 2011년에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앞서 소개했던 것보다 더 안정적인 상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수는 0.4% 수준이고요. 수익률도 사실 앞서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상품과 비슷합니다. 1개월 12%, 3개월 8.9%, 6개월 수익률은 15% 수준으로 비슷하다. 뭐 구성 종목이 비슷하니까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운용 자산, 그러니까 자산을 운용하는 사만 조금 다르고 어느 정도 종목들은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지금 타이거 자산운용의 지금 이 상품도 84개 종목으로 똑같고요. 역시나 비중도 셀트리온이 21호 1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유한양행, 한미약품 앞서 설명했던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점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이렇게 큰 규모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에 이슈가 좀 있을까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도 기사를 보니까 삼바가 이제 생산 능력, 포트폴리오, 지리적 거점이라는 3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굉장히 목표를 차근차근 잘 이행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차세대 기술로 꼽히고 있는 ADC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굉장히 나서고 있고요. 그의 일환으로 이제 ADC 치료제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스위스 기업을 대상으로 굉장히 전략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생산 능력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삼바 같은 경우에는 4공장 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게 6월에서 7월 정도에 완공이 되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5공장에 대한 착공도 지금 추진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졌어요. 지금 삼바 같은 경우에는 수주 계약이 굉장히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수주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공장에 대한 증설과 생산 투자가 맞죠?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5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가 78만 4천 리터, 굉장히 생산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삼바 1에서 3공장 거의 풀가동이고요. 네. 계약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올해도 3조 원이 넘는 매출 수준 기록하겠다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슈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 두 개의 ETF는 조금 이름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구성 종목까지도 유사한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타이거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 이름도 상당히 기네요. 네, 이 ETF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앞에 코스닥이라고 붙었던 만큼 코스닥 150 구성 종목 중에서 이제 생명기술에 속하는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선 두 개보다는 그 종목의 개수가 좀 적기 때문에 가격대도 8,500원 수준으로 가장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익률은 13%, 1개월 수익률은 13%, 3개월 수익률은 18%, 6개월 수익률은 27%가량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 자체가 또 바이오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는지 좀 높은 편인 것 같네요. 어떤 종목들을 갖고 있나요? 네, 최근에 이제 HLB 계열의 주가가 좀 크게 올랐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20% 구성 비율을 가지고 있고 이어서 HLB가 11.6% 정도의 구성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HLB 사례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HLB 미국 계열사의 치료제가 미국 FDA로부터 패스트트랙
인정을 받았다라는 네. 소식이 전해지면서 잠깐 이제 HLB 그룹주가 올랐던 그 기사가 있었고요. 또 이제 메디톡스도 이 종목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메디톡스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또 소송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메디톡스가 뭐 필러 중심의 수익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턱 및 지방 개선 주사제의 그 국내 임상 3상을 완료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런 것들도 이제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구성 종목이 다르다 보니까 수익률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세 가지 ETF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헬스케어 ETF에 대해서 설명 들으시니까 한번 사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헬스케어 전반적으로 좀 호재가 될 만한 이벤트들이 혹시 있을까요? 네, 오늘부터 19일까지는 미국의 암 연구 학회가 열리는 일정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 우리나라 여러 가지 기업들이 또 함께 참여를 합니다. 한미약품도 참여를 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HLB도 함께 참여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항암 신약에 대한 임상을 비롯해서 연구 과제를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연구 과제를 발표를 하면 이 이벤트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 이전 소식으로 또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좀 호재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또 4월에도 한올 바이오파마의 안구건조증 3상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또 7월에는 셀트리온 그룹의 합병 발표 유무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 역시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섹터로 관심을 갖는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벤트들까지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ETF들 조금 더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저도 같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연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가상화폐 시장, 이제는 인사이트가 조금 더 생기셨을 것 같아요. 투자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쉬운 ETF 시간에서는 헬스케어 ETF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파헤쳐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토마토랜드 2.0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